임의로 데이터를 좀 작성해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존에 요 데이터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계속 쌓인다고 했을 때 요 밑에 쪽에 새로 추가되는 행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자동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표에서 슬라이서라는 걸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겠습니다. 너비만 좀 일단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조정을 좀 해보고요. 필터를 좀 씌워 볼게요. 자, 필터를 씌우면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자동으로 필터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항목을 골라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를 이제 자동 필터라고 하는데, 슬라이서는 이제 삽입 메뉴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서라는 기능이 있고요. 슬라이서를 쓰려면은 데이터 범위가 필요해서 이 상태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요.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표라는 걸로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에서 표 서식을 좀 써서 지정을 해볼게요. 표 서식은 뭐 색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네, 이런 모양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범위가 이제 이렇게 맨 밑에까지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네, 한 행마다 이렇게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와서, 요게 좀 보기 불편하시면은 요 위에 줄무늬 행 디자인 부분에 줄무늬 행 부분 체크를 없애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 안에 클릭을 해놓은 상태로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어떤 열에 대해서 슬라이서를 삽입할까요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분에 대해서 슬라이서를 쓸 거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 열에 대한 슬라이서 지정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를 누르면 대여 항목만 나오고, 반납을 누르면 반납만, 또 배포를 누르면 배포만 나오게 돼서 필터링을 이제 요 버튼 누르고 따로따로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제 밖으로 버튼을 빼는 이런 형태가 슬라이서예요. 그리고 위에 이 옵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뭐 대여 반납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눌러 보시면 되는데, 몇 번 눌러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슬라이서를 쓰는 방법인데, 슬라이서를 쓰려면은 로 데이터가 꼭 이렇게 표라고 하는 범위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이 표 범위를 늘려주셔서 표 범위 안으로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제 배포, 반납, 대여라는 항목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빼는 방법인데, 전체 데이터를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필터링을 이제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이제 그 작업을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화 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쿼리를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데이터 범위는 표로 꼭 잡혀 있어야 돼요. 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로 가는 겁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나는 표나 범위에서 가져오겠다,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워 쿼리 편집기가 뜨면서 기존에 내가 잡아놨던 데이터 범위가,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가공을 좀 해보는 겁니다. 구분해서 대여만 보겠다,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해놓으면은 대여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속성을, 필터 속성을 준 상태로 현재 이 쿼리에 이름을 이제 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대여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여라는 필터를 지정한 쿼리가 만들어졌고, 요거를 이제 어디 다른 시트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뺄 거냐, 표로 뺄 거고요. 새 시트를 만들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새 워크시트를 만들면서 얘를 출력하겠다,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표가, 시트가 생기면서 대여라고 하는 연결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출력된 데이터도 역시 디자인은 요 위에서 이제 만져주시면 돼요. 색깔을 바꾸신다든지 줄무늬행을 없애신다든지, 뭐 글씨체는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필터 단추도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빼놓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시트의 이름을 대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원본이었으니까 로 데이터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로 데이터에서 맨 하단에 가서 새로운 행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표 범위를 자동으로 늘리고 싶으면요. 마지막 행에서 탭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줄무늬행을 좀 넣어줄게요. 엑셀에서 이 데이터 범위를 표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 서식을 꼭 써야 돼요. 자동으로 이제 막 그 범위가 갱신되고 이러는 건 없어요. 예, 맨 마지막 행에서 제가 이제 탭 키를 누르니까 한 행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날짜 집어넣고 대여라고 하는 항목을 이제 뺀 거기 때문에 대여라고 쓰고 뭐 고객이 뭐 홍길동 고객이 김기선한테 이제 가는 거고 뭐 네, 이런 이제 항목이 들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대여가. 그러면은 이제 요 대여가 출력되는 요 쿼리 연결되어 있는 요 데이터 시트에 가가지고 우클릭을 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이제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여라고 이제 새로운 행이 추가된 것을 이제 새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데이터가 이만큼이 추가가 됐다. 다른 데서 이제 복사해온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래서 데이터 표 범위로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이제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럴 때마다 요쪽 시트에 가서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은 대여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 데이터에 아무리 데이터를 누적시켜도 이쪽 출력을 할 쪽 시트에 와서는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 항상 이제 최신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를 새로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데이터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의 일부였어요. 이 기능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